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몽돌 전직 기자라고 불러달랍니다. 이성규 대기자입니다. 대기자입니다. 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이슈에 우리 최민국 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좀 소원합니다. 그래서 밀어내고 오늘은 진주시 의회 우리 경제복지위원장이신 오경훈 의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좀 덜덜 볶아가지고 뭐 자료를 많이 가왔죠. 예, 준비해 왔습니다. 예, 오늘 뭐 첫 내용은 뭐 사실 진주시 그 추가 경정 예산안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안에 보니까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에 진주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설치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스타트를 좀 끊어 주시죠. 욕은 하지 말고. 예, 저는 욕 같은 거 하죠. 예. 저희 진주시에서는 이제 올해 첫 주경을 합니다. 이제 주경은 사실상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용어를 모르실 수 있는데요. 주경이라는 거는 결국은 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우리가 경제 극복이나 아니면은 재난, 안전에 대한 예산들을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MB 정권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기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위에서 빨리 써야 또 더 주는 뭐 그런 행태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신규 사업들도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동에 보면은 이제 아동복지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91년도에 원래 구 영남백화점 자리고요. 1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도위기가 와가지고 흉물처럼 이렇게 방지되어 있다가 방지되어가지고 도심 대표적인 흉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기가 이제 위험 건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국도비를 포함한 60억 원을 이제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안에 이제 거기는 이제 찾지 못하는 이제 지주들이 많으셨거든요. 한 17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이제 사인을 다 일일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 저걸 이제 국비를 확보할 때 이제 아동 전문 이제 건물 형태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제 예산 자체가 425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저게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저 건물을 처음에는 영남백화점만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옆에 원룸이 3동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이제 여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붙은 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같이 묶어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시에서는 일단 그걸 폭파하는 과정 속에서 이 3동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그때 균열이 갔나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준 걸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위험하다면은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의원들도 다 거기에는 굉장히 애틋합니다. 그래서 그 흉물 자체가 결국은 아이들은 희망이고 미래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진주에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지상 5층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아동이 들어가는 장소면 굉장히 안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일단 1층에 이제 성북동 주민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결국은 이제 성북동은 또 이게 구도심이면서 물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는 뭐 공무원들도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민원들이 워낙 많고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우리도 주민센터 하나 옮겨주라 이러셨을 수 있는데 저 건물은 지금 지하에 2층인데 주차 면수는 75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유동인구만 하더라도 주차장에 흡수할 수 있는데 저기에 이제 3층에 공공형 키즈 카페라 해가지고 144평 정도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키즈 카페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공형이 좋은 거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키즈 카페가 또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한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고요. 이제 2시간에 1,0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 파기 터지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러면 대상자는 그러면 결국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접수 순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야, 그럼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통계표는 이제 3세부터 7세까지인데 지금 진주만 보더라도 10,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10,000명입니다. 10,000분인데 이 부모님들이 그거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비용이 제가 뭐 건설업자도 아니지만 저게 이제 평당 쳤을 때 한 900만 원 정도 칩니다. 이번에 들어온 예산 자체가 13억 2천만 원. 예, 예, 그렇습니다. 장난감 은행 포함했어요. 아, 장난감 은행은 또 5층에 일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금액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그러면 왜 이 금액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이제 지금 저희는 제가 이 예산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제가 뭐 그 시민들의 헬스이기 때문에 그 아동보육과하고 계속 협의를 받고 그리고 관련 기관들 이제 뭐 그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진주에서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민간법인, 국공립, 가정. 여기에 회장님들 다 모셨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은 이걸 해주는 게 그분들이 좋죠. 뭐 싸게 뭐 2시간에 1,000원이고 예, 하면 부모님들도 오케이 하지 당연히.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진주에는 6군데의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그 키즈 카페 이제 거기에 견적들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유행을 또 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걸 선별적으로 저도 아기가 6살이니까요.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매일 같은 데는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금액이 좀 비싸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걸 저희가 공공용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규모 자체가 뭐 130평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실평수가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이게 진주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사업이고 직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내용에 보시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가지고 안전관리가 되겠냐. 그리고 40명을 2시간의 정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숫자를 계산했을 때는 주차면 수가 또 걸리게 되는 또 겁니다. 모자라네. 많이 모자랄 걸로 아니 보이죠. 왜 1층에 왜그 1층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중앙지구에다가 대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앙지구 이번에 오픈한 멀어. 아기를 데리고 거기다 대고 걸어갈 수가 말이 안 있는. 됩니다. 예. 아니 그 1층에 아까 그 주민자치센터 들어온다. 예, 성북동 주민센터가 들어. 주민센터가 왜 아동복지센터에 내에 왜 들어가요? 그게 이제 짓는 김에 들어갔을 걸로 보이는 게 저거는 이제 성북동민들을 위한 또 아동센터라는 표현을 쓰던데 저게 이제 저는 그때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인지를 못했었고요.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좋고 근본적으로 이게 좀 그 알턴이를 빼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이왕하는 거 새 건물에 대규모 정부가 지역 내에 성북동 내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선다니 제일 확실하게 제일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잖아.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그 천전동에 있는 우리 만경동에 있던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그 그 입주 기관이 천전동 행정복지센터잖아. 근데 그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일단 우리가 평로에서 몇 가지 다룬 게 이제 배달의 진주하고 예. 그냥 이제 공공자전거 서비스 하모 타고 하고 근데 민간의 한 영역에 공공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공공이 이렇게 예를 들어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면 조금 더 그 찾아오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공공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리 목노래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 건물 자체가 당초에는 뭡니까 이 다목적 아동 복지센터로 짓기거든. 그러니까 아동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비도 받고 뭐 이렇게 지원된 거잖아요. 사실은 민간이 지어가지고 보도난 영남백화점 흉물화되어 있는 건물에 그걸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가 건물을 사고 뭐 일을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그 재정이 그 투입된다는 게 그 상당한
이제 우리 사회적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흉물이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투입돼 있는데 거기다 뭘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다목적 아동복지센터를 짓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장난감은행 및 키즈 카페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동복지센터에 또 뭐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고 저는 이거 할 때 그 성북동 그 뭡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사실 좀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요. 옛날에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있는 그 어디입니까 그게 뭐 본곡동이 아니고 그 본곡동이가 성북동 복지센터가 행정복지센터가 뒷 여관 골목 쪽에 그 있잖아요. 안 맞다고. 그래서 이게 나는 그렇게 예측을 했지. 여기도 저기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 뭐가 키즈 카페 아동 쪽이니까 키즈 카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취지는 아마 취지는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사설 얘기를 해와 보면 사설 키즈 카페의 이용료가 만만치 않다고. 그 매주 한 번씩 갈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돈 비용이 비싸니까 이게 좀 공공에서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보완되지 싶은데. 그 사설 키즈 카페들은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 아니에요. 뭐 그러시겠죠. 예. 그거는 뭐 자기들은 인정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아니 그러면 뭐 예. 시가 여관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용도만큼 합당하다면 그런 논리라면 뭐 다 해야 되죠. 여관도 할 수 있고 뭐 예. 음식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아들 특히 그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너무 비싸다 유치원의 비용이 이래서 만들어진 게 공공 유치원이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도 사설 유치원 업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대국가적인 전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출산율 향상을 위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됐는데 그래서 지금 민간 부분에 그 유치원들이 많이 폐업하잖아요. 폐업하거나 안 그러면 노인시설로 변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아까 10,000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이 하루 수용이 뭐 40명 아니요. 2시간에 40명. 한 공간에는 40명밖에 못 들어가게끔 이제 치열하겠어요.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게 보면 또 4층에 보면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하모 저희가 또 꿈나라 동산이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용도는 이제 건강 뭐 치아나 구강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용도가 거의 비슷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0명 들어가고 여기는 단체만 받는 걸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의무는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공공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그러면 40명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어떠한 선별 없이 진주 시민이면 다 된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그러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느냐 문제고 그리고 이 금액을 제가 이렇게 추정했을 때 오히려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설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지금 그 통계는 거의 한 300개에서 지금 이번에는 그 171곳인가 그렇습니다. 그 5년이 지난 거는 151곳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폐업을 하는 단계에서 권역별로 동서남북을 나눠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왜냐하면 그 아기들이 사용하던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바로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한다면 개수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데 이게 우리는 이제 새 건물에 반듯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그럼 65세 이상이나 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그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면 부모님들이 또 내나 달빛 어린이병원처럼 새벽에 줄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그 우리 몽단이 뭐 그럼 키즈 카페 말고 뭐 들어갈 건데라고 이야기는 그래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뭔가 이러한 게 제한적인 이용의 제한적이라든지 뭐 한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전청을 다 아이들을 위한 뭐 한 곳 본래는 그거 취지였잖아. 예. 네? 다목적 아동 진주시에 있는 아동 시설 전체를 지원하는 다목적 아동 복지 지원센터인가 뭐 본래 이름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 뭐 할 건데 처음부터 말이 많았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두루뭉술하게 초안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것도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사전 업무 협의 때 이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그 건물을 지을 때 계속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거는 공공시설 추진단이다 보니까 도시환경에서 만지셨는데 75면으로 그러면은 전기차 너무 적다. 예, 전기차와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전기차도 지하에 안 공공은 하잖아요. 1층으로 올려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전기차와 우리 그 또 장애인 차량, 주차장이 있을 거고요. 2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는 그 학원차가 내리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모시고 갑니다. 애기들을 바로 엘리베이터에 태울 수 있는 하차장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일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을 데리고 주차를 하고 손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할 때에 1층에 민원이 몇 분이나 오겠습니까? 저게 하루에 등 초본 인감되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75대 주차 공간에 그 제가 질의하니까 직원들은 턱없이 모자라는데. 중환지구에 대모된다.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왜냐면 직원들 맨날 희생하고 거리가 엄청난데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m는 될 땐. 중원지구면 그 안에 경찰서 옆에 경찰서 옆에 그 새로 이번에 만든데 그것도 늦어가지고 거기 대고 걸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편리한 주차 데로 면수가 생각을 하네. 아까 아동을 위한 건물을 짓려는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제 진주에서는 우리는 키즈 카페 금액이 올라서 비싸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오면 1,000원 받습니다. 1,000원짜리 만듭니다. 선거법 때문에 공짜는 못 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걸 진짜 혜택 받는 분들은 소수고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고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그 기존의 동서남북 내지는 수요가 있는 쪽에다가 찾아가는 이 키즈 카페 형식으로 그걸 리모델링 일부 해드리면서 뭐 우리가 하는 뭐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가지고 그 애기들 놀 수 있게끔 하고 사실상 이거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시설을 계속해서 바꿔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직 형태로 저쪽 권역별로 둔다면 학부모들도 언제든지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장난감도 가져도 노는 것들도 뭐 금방금방 바꿔야 되잖아. 예, 그런데 장난감 운행은 또 이게 또 홍도는 좋지만 요즘에는 또 약간 다르게 시대의 흐름을 키즈 카페는 애들 뭐 해요 가서? 이제 그 뭐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던지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정글링처럼 위에서 정글짐. 예예 막 다니는 것도 있고 영남백화점 한데 그인데 트레이드 마크인데 정글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공간이 저는 다녀본 입장에서 이거를 청구도 낮고 일반 건물이었고 그럼 처음부터 키즈 카페를 짓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면 차라리 5층에다가 하고 옥상에를 쓴다든지 뭐 야외도 쓸 수 있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획 자체가 좀 성급하게 들어온 걸로 보이고 제가 그 주변에 예, 한 번씩 보입니다. 친구 가게도 있고 해서 자주 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이 영남백화점 때도 문제인데 지금도 공공 건물이 들어서면 이게 들어가는 진입하는 공간 진입하는 진입로 있죠. 예. 진입로가 어정쩡해요. 좋습니다. 좁고 사고 위험도 있고 차라리 이걸 지으려 그러면 앞에 큰 도로변 그러니까 지금 진주 초등학교와 그 사이에 있는 도로와 바로 접하도록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 상가 건물이 쭉 그걸 전체를 사가지고 바로 큰 도로에서 이 시설이 보이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큰 도로에서 이 시설이 안 보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골목을. 그 서부시장에서도 좁은 골목을 들어와야 이 건물이 보인다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시내에서 오면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 왜냐하면 이마트 앞으로 해서 좌회전을 좌회전 받으셔가지고 저 가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 뭐 이야기는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안 진입로가 예. 좁고 일단 큰 도로에서 주도로에서 그죠? 우리 이마트에서 저쪽 봉흥로타에서 내려온 주도로에서 이 건물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나는 왜 그래 이렇게 도로를 투자하면서 여러 수백을 투자하면서 큰 도로변하고 접하도록 만들든지 또 그렇게 해야 진입할 수 있지. 옛날 영남백화점이 실패한 이유도 그게 있거든. 진입하는 진입로가 좁아요. 1년밖에 못 했잖아. 그러니까 진입하기 좁다 안 보인다니까. 그게 문제가. 91년.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 영남백화점이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거니까
하는 거고, 그러고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아동을 위한 특화 사업들이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위에서도 심사하는 사람들이 주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근데 내 그냥 도심 내에 거기가 뭐 원도심 활성화 뭐 이런 차원은 뭐 좋고 한데 도심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근데 그런 시설들을 하면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주차 문제든 뭐 도로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주차 문제가 심각하겠네. 앞으로 계속하고 나면 이거 옆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은 이거 시설 들어서면 주차 문제가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던데 기대하고 있던데 완전히. 그러니까 아까 그 대기자님 말씀대로 그 앞에를 일부를 사서 그 전망자들도 바로 그러니까 올릴 수 퀴즈 있게끔 카페 한 개 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엄청난 예산들을 아예 그냥 바깥에다가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가지고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모르지. 이번에 그 저희가 그 경로당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 뭐 토지 매입비는 그 땅의 시세에 반한 그 준하는 거니까 드리는데 25평에 건축을 하는데 안에 시설까지 해서 4억 원을 편성합니다. 25평. 25평. 예, 건물을 새로 짓는데. 근데 이거를 뭐가 어떤 게 들어올지도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왜 책정됐는지도 지금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의뢰할 때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그 부모님들의 그런 걸 긁어주고 싶다면 오히려 근역별로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저도 왜그 바라볼 좁은 때 데다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아동 복지센터라니까 참 센터 이름이. 그게 주민센터가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그 수용 그러니까 하기가 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하여튼 우리 진주는 뭔가 이렇게 그 특징화되거나 뭐 특성화된 이런 게 없단 말이야. 다 뭐 행정기관 한 개 들어가 있고 뭐 그래 하는데 쉽거든. 일하기 쉽잖아. 공무원들 일하기 쉽잖아. 일단 사업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뭐 내거든. 지역의 분들에 대한 이제 그 통합도 했기 때문에 성북동 같은 경우에도 통합의 그러니까. 요청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 왜 그러면- 하필이면 거기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그 정남금 은행도 뭐 가는 데마다 뭐 은행은 10,000원 정도 해갖고 13억 2천만 원인데 일단 올라왔잖아요. 예예예. 그 외에서는 이게 보건복지부 경제잖아. 예예. 저희 그 어찌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좀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상임위 전에는 송출이 안 될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산출 근거를 봐가지고 좀 그 옆에 주민 의견을 모으는 거를 하자고 주장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게 그냥 봤을 때에 진주시에서 키즈 카페를 한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요새 애기들은 뭐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론은 나올 걸로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쓰는가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권역별 맞춤 이제 키즈 카페 행태를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사실 이거는 논의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경 부분에 그 보건복지 분야에 예. 뭐 또 좀 이야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저희가 예산을 이제 쓸 때 사실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의견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그때 좀 주장을 좀 해서 이게 관철이 된 걸로 보는데 이제 저소득층 이제 보건소 사업입니다. 오늘 보건소를 좀 준비했는데요.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1,000분을 이제 지원해주는 우리 딸도 대상포진 걸려가고 일주일 누워 있었는데 이게 전면해주면 좋은데 이게 저도 요즘에 보건소라서 이 용어도 너무 어렵던데요. 이제 일단 생백신이 있고요. 사백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는데 이제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안정성은 보장이 되는 반면에 이제 왔을 때의 그 흡수율이라 해야 될지 그 이제 면역 체계가 생성되는 데는 한 35%에서 45% 정도밖에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 의료 그 기관에 가면은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1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400신은 일반 이제 그 이제 약품회사에서 사제 백신입니다. 그거는 이제 비싸던데. 성공률은 높고 비쌉니다. 한 30만 원, 40만 원 3, 4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10만 원은 진주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1,000분 정도를 일단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저는 또 굉장히 또 의미를 있게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사실 그 보건소에도 세개과가 있는데 치매 정신과가 결국은 요즘에는 이제 그 정신의학 쪽인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라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신규인데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이제 응급의료기관하고 연계를 이름이 하는데 뭐라고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금액은 이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순수 인건비고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찾아가는 복지 민원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살 유족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현장에 먼저 가서 이렇게 좀 수습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또 결국은 사후 관리를 또 해드리고요. 해드리는 대신에 미리 또 예방도 하는 뭐 이런 건데 이 이름을 처음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주시에서 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넣었던 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그 보건소에서도 지금 그 시에 그 좀 이번에 보건소는 또 옮기기도 하고 이래 좀 우선하긴 하지만은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한 거는 좀 저희들도 간출이 됐다는 뜻에서 굉장히 좀 예. 그 좋은 말씀 이번에도 또 뭐 그 자원순환센터 부지 조성비하고 예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소화가스 이용 설비 개선 또 74억이 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게 그때 이제 저희 전제는 일단 그 지역민들하고의 협의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쪽에 저도 양쪽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풀 수 있는 이거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럼 사업이거든요.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어요. 협의를 조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축 분뇨 때문에 좀 그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러셔서 이게 일단 분리돼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와 음식물 폐기물이 이거는 또 사실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축 분뇨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2가지 이상 됐을 때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 이제 그 설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협상을 하려고 올린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 상임위가 되겠죠. 도시환경이죠. 예. 그럼 강묘영 위원장하고 최민국 부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예. 무조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본 예산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진주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뭐 별도로 한번 거기에 물어보시면 좋고 저는 이제 그 소각장 설치 사업은 우리가 2029년까지 비수도권은 이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근데도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 하시는지를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하자면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안 되는 일을 진주는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네요. 위험하다고 안 하면 이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진주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매립 자체가 불가되면 매립 안 하면 되니까 2030년. 쌓으면 되거든요. 그럼 쌓아놓으면 질병이라든지 위험 요소들은 더 많이 발생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담당자 분한테 저는 진주시에서 고생을 하지만 다음에 그 일이 잘 풀리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반드시 지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조성사 부지 조성이나 이게 뭐 설비 개선 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제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논의는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피드백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은 편성된 거를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논의를 조금 도시환경에서 아마 잘 하실 제가 걸로 볼 때도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시의회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디 초래말로 단디에서 단디 심의하셔가지고 단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이게 추가 예산은 사실상 예산은 그 지자체의 철학을 담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들을 봤을 때에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짓는 거 내지는 이런 거에 좀 되어 있는 문화관광 부분들이 기반 있습니다. 구축 예, 예. 관련 예산도 오면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80억,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60억, 만경공원 기반 조성 25억,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25억. 뭐 전부 다 건립, 조성, 뭐 다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 뭐 기반 구축을 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가 좀 더 지금 더 시급한 일이고 뭐가 더 큰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좀 빨리 좀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사실. KTX 남부 내륙 KTX가 오기 전에 과연 진주가 서울 사람들이 머물고 자고 쓰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도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기 예산에 그게 있는지가 참 의문이고요. 결국은 지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다가가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는 다른 데는 각자 생존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 자체를 좀 더 부양하는 형태로 경제 파트에 있어서 예산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근데 저희는 마이너스 삭감을 2년 연속 하고 있고 그 또한도 이번에 사실 7.9% 이제 천안 400억을 한 거는 좀 고무적으로는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뜯어보면 인프라나 이제 SOC 사업들 그리고 사실상 뭐 사업을 하더라도 예전에 거리 흔한 뭐 도로 포장하고 이런 거 제일 먼저 날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농촌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이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아마 그런 걸 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 이게 농촌 지역 관련 예산들도 제가 볼 땐 잘 이번에도 뭐 물론 추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어차피 뭐 지금 뭐 하기서 뭐 도심지가 다 죽어가니까 뭐 농촌 신기술 여력도 없겠지만 근데 그럼 뭐 농촌 관광이라든지 좀 해진한 그런 이슈들이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농촌들도 어떻게 같이 살려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디하십시오. 아, 왜 우연히 단디하러 갑니까? 시가 단디해야 되지. 제가 예산 편성 권한만 좀 있다면 요즘에는 권한이 몰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이게 예산 우리 그 뭐 저 같이 편성하는 제도들도 있지만 이게 그 한 분이 다 결정을 하기에는 사실상 시민들이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도 시민 참여 보입니다. 예산 같은 거 있기는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의 빈도는 작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예, 예. 근데 좀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왜냐면 직원들은 거기에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사실상 다른 부서를 옮기시면 또 그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력인 거기서 행정적인 실력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정치라는 게 때로는 흐르지 않는 강위에 다리를 놔야 되는 상황들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냥 뭐 민원이 고질 민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지금 경제 자체가 진주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제 부양하는 데 있어 갖고 예산 편성을 내년에는 본예산 때는 반드시 좀 편성될 수 있게끔 그런 시의회가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산 편성은 뭐 진주시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또 시민은 또 진주시 의회 또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좀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닌 거는 뭐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한 거는 괜찮다 싶은 거는 뭐 예산 좀 더 올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고 하는 이런 좀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시에 올라오면은 뭐 의회에서 뭐 보고 뭐 문제 없겠다 싶으면 그냥 뚝뚝뚝 두드려 그냥 넘어가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산들하고는 많이 차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게
좀 뭔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뭐 지금 이제 미리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책이 함께 마련이 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야 되지. 예산 올리고 인자사 그 문제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면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요 사업은 요즘은 그리 안 하네요. 주요 사업 하기 전에 예상 담당 부서에서 먼저 저 시의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이 안 하네요. 예산 편성 전에는 그렇게 뭐 예전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예전에는 그러지는 않고 했는데, 예산 편성은 해놓은 상태에서 사전 설명회라는 사전 설명회를 상임위마다 하시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늦은 거죠. 저도. 늦지. 예, 예.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 편성을 해달라. 예산 편성할 테니까 나중에 이런 거 좀 반영해 달라. 분명히 그런 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산 편성 이후에 의회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 돼야 바람직한 관계가 되는 거죠. 추경 심의는 언제부터 합니까 일정이? 저희가 이제 5월 이제 7일 수요일부터 5월 7일 가지고 예예. 그럼 그 추경 하시고 나서 뭐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우리 평론에 또 한번 나오셔가지고 왜요? 안 올라고 이제? 아닙니다. 불러주시면 나와요. 5월 7일부터 돼 있네. 5월 7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이제 대선이 중앙정치에 있어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주일을 당긴 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도 그 선거라도 저희 본연의 업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정말 뭐 필요한 예산들이 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그래서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